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를 바꿔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자란 김동환입니다. 2023년 9월 16일 오늘 시행된 HSK 5급 총평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평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자료, 좋은 문제까지 받고 다시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시험 보러 갈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저녁에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촬영 자료를 준비해서 스튜디오 오는 길에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아침에 수업하고 그다음 오후에 시험 응시하고 시험 자료 정리해서 촬영팀에 보내고 지금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시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시험도 그렇고요. 어려운 시험 보시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동행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오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총평은요. 오늘 지금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합격했을까? 불합격한 거 아닐까? 다음 달 또 시험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유사 정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채점 영상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HSK 5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공부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총평부터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영의 전체 총평이고요. 사실 제가 위에 한 문장으로 쓴 게 요즘 우리 2023년 HSK 5급 시험 문제 트렌드입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가 긴 선택지가 출제가 되고요. 독해는 정말 어휘가 어렵죠. HSK 5급임에도 불구하고요. 5급이 아닌 어휘, 5급이 아닌 어휘 중에서도 6급 어휘도 출제가 되고요. 5, 6급 어휘 외의 어휘까지 출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휘가 어렵다. 그럼 어휘가 어려울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확실하게 5급 어휘를 문장을 통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쓰기 어법 부분은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 이제 HSK 5급 합격에 대한 노력을 100으로 봤을 때 어법 공부는 20%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정도가 이제 뭐 스킬, 요령, 시간 관리 능력이고요. 나머지 70%는 전부 다 어휘, 문장을 통한 어휘, 듣고 그리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수한 언어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긴 선택지가 출제가 돼요. 긴 선택지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듣기 영역임에도 독해 영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을. 독해는 당연히 이제 어휘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요. 듣기 뒷부분 31번부터 45번까지의 장문 듣기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선택지 자체는 짧은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내가 내용을 좀 알아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해는 역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어렵죠. 그리고 이 시험은 체감 난도를 무시할 수가 없죠. 듣기에서 내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막 들면 독해가 어려웠어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독해 3부분,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은 역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쓰기 같은 경우는요. 99번의 제시어, 좀 어려운 제시어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100번에 사진 가지고 쓰는 거는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그 줄 서 있는 그림이 또 오늘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 독해, 쓰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영역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K 5급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출제 경향. 일단은 1번부터 30번은 대화형입니다. 그렇죠? 짧은 대화 20개, 그다음 긴 대화 10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시험 문제 자체는요.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요.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공부 방향을 내가 잡을 때도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독해력을 길러야겠다. 그리고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중국어 공부할 때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사운드, 소리를 같이 공부해야겠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됩니다. 그대로 들려주는 문제도 역시 있었어요. 자, 그 다음 31번부터 45번까지 단문 듣기를 살펴보면 설명문, 지문 증가로 체감 난도는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정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된다. 제가
점수를 주는 7문제다. 자, 이 표현이 뭐냐?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그리고 인터넷에서 강의할 때도 31번부터 45번까지가 15문제입니다. 맞죠? 15문제 중에서 내가 몇 문제 맞출 작정으로 7문제만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에게 어렵게 낸 문제,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내 목표 점수만큼만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겠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15문제 중에서 7문제만 맞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가 출제되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많은 합격생들이 좋아하는 바로 중자람의 소리학습법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학습법은요, 바로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찾는 겁니다. 중국어는 고리버기 때문에요. 그대로 정답 선택지를 들려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냥 마치 어떤 청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요. 그냥 너에게 여러분에게 정답을 그냥 읽어줘요. 왜? 출제자가 우리한테 문제 낼 때요. 이 3가지 소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일치하는 소리. 자, 일치하는 소리가 뭐냐? 위에 있는 문장을 들려주고요. 정답이 그대로 이게 그대로 정답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겠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소리 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빨간색 표시나 어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걸 내가 르어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위에치라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내가 위에는 我想学 이거 위에치, 你能给我推荐 이거만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면 좋겠지만 이게 해석이 안 됐다면 얘를 그대로 듣고 정답을 체크해 주면 된다. 왜? 출제자가 일치하는 소리를 그대로 한테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로 무슨 소리다? 유사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너한테 뭐 해주고 들려주고요. 그대로 너가 요걸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거 관, 헌, 뚜어 얘를 들려주고 bien, 관,러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유사한 소리입니다. 정답을 그대로 일치하게 들려주진 않지만요. 유사하게 들려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세 번째는 역시나 다른 소리입니다. 얘를 완벽하게 내가 해석을 해야지만요. 요걸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은 출제자가 너에게 의미 파악하지 않고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게 출제한 문제는 내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듣고 그대로 정답을 체크해주면 된다. 이걸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제 부교재에는 출제자가 많이 내는 이 소리들을 따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제 부교재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일치하는 소리, 유사한 소리, 소리를 많이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자람의 소리학습법까지 정리했고 드디어 이제 오늘 출제된 유사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짧은 선택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拒绝 이렇게 어투를 묻는 문제, 그리고요 장소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보통 이제 직업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관계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 짧은 명사성 어구도 출제가 됐습니다. 광고 설계, 광고 디자인 이런 것도 출제가 됐죠. 다소 긴 선택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이런 어휘 같은 경우는 내가 5급 단어가 아니어도요. 한 글자씩 내가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몰라도 앞에 글자 따이, 찐, 취엔 이렇게 상품권 내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실제 듣기니까 선택지 A, B, C, D 보고 소리라도 떠올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맨날 날짜가 지났다 꾸어 치러 이건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취바오고 그렇죠? 취바오고 취 얻다 소포를 찾다라는 표현도 정말 잘 나오는 선택지죠. 자, 그 다음 뿌 슈리엔 숙련되지 못하다 잘하지 못하는 거죠. 운전을. 그 다음 유가 기름값이 올랐다. 그 다음 왕상 리어티엔 이런 것도 역시 자주 출제가 되죠. 왕상 꾸우 왕상 리어티엔 뭐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것들 역시 자주 출제됩니다. 듣기 1, 2부분에 중요 어휘 유사 정답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자, 듣기 2부분 단문 듣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을 먹는 거 있죠. 吃糖的 당을 먹는 거에 대한 해로움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뭐 떨어진다 같은 거. 문제는 우리한테요. 吃太多당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 선택지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요거 체크하게 듣게 들렸죠. 자, 그 다음 이어서요. 吃糖会加速 가속화한데 어떤 것을 사람이 노쇠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옳은 거 찾는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이 동계 올림픽 있죠. 동지 고지 오인회. 그렇죠? 그래서 동계 올림픽의 지원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듣기 지문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대로 요 어휘가 선택지에 있었고요. 자, 요런 표현들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문은 그래도 알아듣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세 번째. 부인이 남편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었죠? 낭만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동더 뒤에 이제 뜻, 방법 등을 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죠. 낭만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 집에 전기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불을 다 끄고요. 주광, 그쵸? 촛불로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분위기 있게 차려줬더니 우리 남편이 딱 그거 보고 야, 집에 전기세 안 냈어? 이렇게 분위기 깨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정답으로 남편은 매우 리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죠? 여자의 어떤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게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듣기 여기까지 여러분께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저랑 같이 독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는요. 총 3가지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46번부터 60번까지는 바로 뭐다? 네, 빈칸 넣기 문제죠. 그래서 독해인데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독해라 하면 읽고 이해해서 정답을 찾는 건데요. 그 정답의 근거가 바로 지문 밖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독해인데 정답의 근거가 왜 지문 밖에 있죠? 바로 이거는 독해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여러분 독해 1부분이요.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수업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6문제 정도는 어휘를 채우는 문제. 그러니까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6문제 정도는 해석해서 푸는 문제, 3문제 정도는 문장을 채워넣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의미를 파악해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요게 한 6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게 6 플러스 3 해서 총 1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독해 이 부분은요. 6급 듣기 문제를 그대로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건데 난도가 좀 어렵죠. 왜냐? 6급 어휘와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해 3부분은요.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지만 장문 독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문제고 변별력을 결정하는 최고 난도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지문 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지문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5지문이 아니라 4지문 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정답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수업 때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어떤 어휘가 출제가 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총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우표에 대한 거라든가 원본 파일 사진 전달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학생의 어떤 부주의함을 꾸지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 가구 꾸미는 거, 뭐 이런 지문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정답의 근거가 되는 또는 표현이 되는 거, 의미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여러분께 중요 어휘, 그리고 유사 정답으로 오늘 출제가 됐던 그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응하는 걸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죠. 수이쇼 역시 잘 나오는 거고요. 내가 사진 원본 파일을 보내는 게 뭐랑 같다? 정보를 함께 다 보내버린 것 같다. 그런 지문이 또 출제가 됐죠. 뭐 데이터 이거 잘 나오는 명사성 어휘고요. 그 다음 최대한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걸 피해야 된다. 같은 문장을 채우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찡란 정말 잘 나오죠. 뜻밖의 메이샹따오 생각지 못했다에 해당하는 어휘고요. 그 다음에 뿌안 이런 글자들. 네, 역시 문장을 채워넣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화이 마오빙, 그쵸? 改掉 초신더 화이 마오빙 이런 것도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시험 보고 나서 총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개 한 개 어휘의 뜻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험이 이러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지금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집 꾸미는 건데요. 너무 이제 지나치게 유행을 쫓아가다 뭐 이런 거 출제가 됐고, 쇼신, 치츠 이런 건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같이 체크해 줬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독해 1부분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마무리 드리고요. 자, 독해 2부분은 몇 문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사 정답이다. 여러분들이 확인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단어가 어렵죠. 확실히 봐도 단어가 쉽지 않다.
그렇죠? 어떻게 또 단어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 영상 화면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 제가 간략하게 넘기도록 할 거고요. 자, 독해 3부분도 역시 두 마리의 새, 두 종류의 새에 대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새에 대한 독해 지문도 있었고, 그 다음 로봇에 대한 건 정말 잘 나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휘가 익숙한 어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 지문, 요런 선택지 같은 건 내가 공략해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됐다. 아시겠죠? 독해 3부분까지 빠르게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쓰기는 지난 8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한 쓰기는 여러분들요 많이 그렇게 시험이 어렵다는 느낌은 없어요. 듣기, 독해는 어렵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쓰기 같은 경우는요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구문과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빼이자문 출제됐고요. 그 다음 강조구문 또 출제가 됐고,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장소를 주어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존현문과 그 다음에 동사가 두 개 있어서 연동문을 물어보는, 즉 한 문장 안에 장소를 주어로 놓을 수 있는지 그 다음 연동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항 개수로 따지면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제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4개 정도의 어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 두드러진 특징은 출제한 사람이 이 부사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장에 이 부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할 때 우리 받자 빼이자면 설명할 때 부사는 일반적으로 받자 빼이자 앞에 온다라고 많이 강조하는데 그걸 딱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역시나 수업을 잘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일단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부사의 의미와 위치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8개 문제 모든 문장에 다 부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60, 그 다음 뒤에 이제 여기 99번부터 100번까지죠, 여러분들. 자, 99번부터 100번은 독해 영역의 난이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99번은 연대연수의 높은 어휘들, 그 다음 100번 경우 기출문제, 줄 서 있는 그림이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이라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다. 중자란 부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요, 맨 마지막 템플릿 보면 줄 서서 출근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템플릿을 외웠다면 그대로 외운 거 옮겨 적고 나오면 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시험에 91번부터 98번까지 어떤 문장들이 출제가 됐는지 어려웠던 문장부터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쓰기 일부 문제 푸는 요령 간단하게 여러분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은요, 이 3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모든 시험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시간 단축이고요.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는 의미 파악.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 뭘 해줘야 되냐? 시간 단축한다는 건 어휘를 묶어준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덧자, 양사, 개사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거는 묶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도 찾아줄 수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구조를 파악하라고 했죠. 이게 기본 구문인지 아니면 특수한 구문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구문은 어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겠고요. 특수한 구문은 당연히 어법적인 지식과 어휘 지식이 둘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수문 같은 경우 오늘 출제된 건 역시 뭐가 출제됐다? 자, 빼이자문 출제가 됐고요. 또 시험 문제에 오늘 연동문, 그 다음 여기는 강조구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의미 파악. 그러면 장화 또한 쇼. 자, 이런 설명 그만하고요. 저랑 같이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던 유사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도가 좀 높았던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시험의 트렌드, 오늘 시험의 양상 중에 하나가 제가 부사가 자주 출제됐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빨강 색깔로 부사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 좀 난도가 있었던 게 여기에는 이 리가 들어가서 장소 주어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이 짜이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짜이는 바로 뭐죠? 어디에서의 짜이가 아니라 바로 뭐다? 짜이, 뭐뭐하고는 중이다의 짜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듣기나 독해할 때 어디에서로 해당하는 짜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었을 테고, 또 여기 지금 동사가 있는데 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도대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해커스에 가서 공부하다 이런 거는 내가 해석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뭔가 느낌이 오는데 있다와
따 핑팡치요 어떻게 나열해야 되죠? 이게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가 두 개일 때 요를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배치하는 거. 다시요. 수로가 두 개 있을 때 요를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배치해야 되고요. 해석은 후치수익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주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 핑팡치요한 한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해석도 어렵고 나열이 어려웠던 정말 좀 어렵게 출제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느라고 다른 문제를 못 풀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일단 여기 뭐죠? 빼이자문입니다. 자, 요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생략대로 출제가 됐죠. 이 어떤 거? 요거는 유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 아이디 만들 때 그쵸, 아이디 남이 사용한 아이디 중복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쵸? 사용 불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 말이죠. 그쵸? 이게 어떤 의미죠? 남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아이디는 사용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문장의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떤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다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누구의 위치? 이징 요거의 위치도 출제자 입장에서 어렵게 헷갈리라고 된 어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은요, 很受 받는다. 受什么什么喜爱 受什么什么喜爱 그렇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은요, 받는다. 대학생들이 어떤 거? 사랑을 받는다. 튀긴 음식 좋아하죠. 저도 오늘 이 영상 촬영 끝나고 튀긴 음식 먹으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잘 나옵니다. 掌握一门技术 기술도 역시 잘 나오고外语도 잘 나옵니다. 하나의 어떤 거? 네, 이 기술이나 외국어를 掌握 마스터하는 것은요,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더가 있으니까 해석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很有必要的. 그렇죠? 시험엔 이제 很有 이 很자 다리에 뭐 非常 이런 게 나와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非常必要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문제는 두 가지 어법이 들어가 있던 문장이었고 2번 같은 경우 빼이자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강조 구문으로 요게 좀 난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평이하게 출제됐던 문장들도 있었어요. 자, 좀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设计더. 자, 이 더자 이하면 얘가 이제 앞을 꾸며주는 거죠. 찡메이도 쓸 수 있고 실제 시험에는 완메이 같은 글자가 출제가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장 보겠습니다. 一定要 그쵸? 一定要争取意见. 争取意见 정말 자주 쓰는 홍어입니다. 의견을 구하다. 그 일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 부모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된다. 一定要 뭐 이런 거 뭘로 바꿔낼 수 있어요? 必须 그런 걸로 바꿔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7번 문장 보겠습니다. 到达了教室 그렇죠?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다? 교실. 다만 요 부사는 꼭 여러분 체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의 주어를 갖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교실에 도착하려면 앞에가 당연히 복수여야겠죠. 한 명이 어떻게 연이어 도착을 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연이어 도착했다라고 나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장을, 기본적인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이 회사의 대우는 并不理想. 그렇죠. 요거 뭐 회사 이런 거는 당연히 5급 단어 중에서 뭐 신문사, 우체국 뭐 이런 걸 바꿔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 특수한 구문을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99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쓰기 이 부분 바로 80자 단문 쓰기인데요. 오늘 99번은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쿤난, 그 다음 타오비, 그 다음 이 설령이란 글자 있죠. 나파, 얘는 나파 A, E의 B, 그 표현을 이용해서 좀 작문해야 되는 어려웠던 연결어였고요. 크어관, 객관적이다, 펀시, 자,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쓰기는 쓰는 시험인 건 맞죠. 표면적으로는 쓰는 시험인데 외운 거를 옮겨 적고 나오는 시험이다 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운 걸 그럼 뭘 외워야 되냐? 바로 해커스 교재에는 단 한 개의 템플릿을 외워서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옮겨 적고 나오면 됩니다. 진짜로 내가 모국어, 나 한국어로도 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 갑자기 중국어로 글을 갑자기 잘 쓰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템플릿을 외워서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그대로 옮겨 적고 나오면 돼요. 제가 해커스 교재에 있는 템플릿이 적중하고 있는지 그 템플릿으로 모범 답안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我最近 나는 최근에 뭘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找到 찾기 위해서다. 更好的工作 더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예요. 비록 그러나 그쵸? 虽然但是 但是연결어를 써야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비록 어려움을 만난 게 나로 하여금 도피하고 싶게 만들었지만 물론 요 글자 있죠. 逃避라는 요 미동사는 보통 逃避现实 현실 도피하다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도피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객관적으로 뭐 했다? 분석했다. 즉 여기에는 객관적이다 분석하다라는 건요. 客观的分析 객관적으로 분석하다 한 문장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연결성이 높은 어휘였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했다? 분석했다. 현재의 상황을 결정한 거예요. 뭐를 결정했냐면 나파 A, 예, B 나파 A, 예, B 설령 A 하더라도 B 하다. 설령 그 해결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나는 찌엔주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대요. 이 과정에서 내 의지는 더 단련됐고요. 결국 뭐 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나로 하여금 더 강해지게 만들었다라는 마무리 문장입니다. 자, 100번 사진에 뭐가 출제가 됐냐? 여러분들 그 정장 입은 사람 5명이 뭔가 줄 서 있는 건데요. 일단 줄 서 있다라는 건 정말 기출로 잘 나오는 사진이고 줄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누군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시 모범 답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난 최근에 갔어요. 공항에 한번.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게이 누구에게? 친구, 어떤 친구예요? 지지양 6급 부산대 5급에 잘 나옵니다. 곧 출장 가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어요. 虽然但是 비록 나는 일찌감치 어디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지만 排队的人 그쵸,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줄 서 있다. 그 다음에 초조하게 급하게 손목시계 보는 거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마침내 시간이 돼서요. 비행기에 탔고요. 결론 이일하면 나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기 마무리까지 살펴봤어요. 지금은 이 화면을 보면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3권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요. 제가 5급 합격을 위해서는 어법적인 지식 한 20%, 그 다음 스킬, 요령, 시간관리 10%, 그 다음 어휘가 70%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어휘는 낮게 어휘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정확한, 시험에 또 나올 법한 문장을 통한 어휘 암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해커스 단어장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니까 단어장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많은 문장을 듣고 말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중잘나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